연말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이죠. 바로 대림절 화환인데요. 늘 보던 거라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이 아름다운 전통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매년 이맘때면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쁜 전통이 사실은 낡고 커다란 수레바퀴 하나랑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림절 화환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바로 이 모습이죠. 푸른 상록수 가지를 동그랗게 엮은 화환에 초가 4개 꽂혀 있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화환이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이유, 아이들의 아주 순수하고도 끊임없는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배경은 19세기 중반, 1839년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이때가 산업화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졌던 시기라 도시는 가난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암울한 때였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한 힐리리히 비헤룬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교육자였는데요. 1833년에 라우에스 하우스라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집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의 교육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던 게 아이들을 그냥 큰 시설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작은 가족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돌보는 모델을 처음으로 시도한 분이에요. 비헤른이 돌보던 아이들이요,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며칠 남았어요? 아이들의 그 설레는 마음과 조바심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 순수한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헤른이 아이들의 이 끊임없는 질문에 과연 어떤 기발하고도 따뜻한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비에르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날을 그냥 손가락으로만 세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헛간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수레바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평범한 것에서 시작되나 봐요. 이게 바로 최초의 대림절 화환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수레바퀴 위에다가 매일매일 켤 작은 빨간 초들을 쭉 꽂고 또 일요일마다 켤 커다란 흰 초 4개를 딱 꽂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환하게 빛나는 말 그대로 빛의 달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숫자예요. 28.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초의 화환에는요, 대림절 기간에 따라서 초가 적게는 22개, 많게는 무려 28개까지 꼽혔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씩 켜야 했으니까요, 정말 거대한 달력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 원조 화환은 그의 이름을 따서 비헤른 크란츠, 그러니까 비헤른의 화환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날짜 개념을 배우고 또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주 훌륭한 교육 도구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실용적이었던 수레바퀴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작고 상징적인 형태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839년에 수레바퀴로 시작해서 한 20년쯤 지난 1860년경에 처음으로 장식을 위해서 푸른 나뭇가지를 꽂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드디어 교회에도 등장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지금처럼 초 4개만 사용하는 형태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 거대했던 수레바퀴는 이제 우리 집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장식품이 됐고요. 20개가 넘던 초는 단 4개로 줄었습니다. 매일매일 날짜를 세던 실용적인 달력이 이제는 매주 희망을 밝히는 상징적인 전통으로 멋지게 진화한 거죠. 자, 이제 역사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 화환이 품고 있는 깊고 아름다운 상징들, 그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장식 하나하나에 사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이 동그란 모양은 영원함과 끝없는 사랑을 뜻하고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 상록수는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씩 켜지는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다가오는 밝은 빛,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상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개의 초가 온 세상을 뜻하는 동서남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톨릭 전통에서는 좀 특별하게 참회를 뜻하는 보라색 초 3개와 기쁨을 뜻하는 분홍색 초 1개를 쓰기도 해요. 이 특별한 분홍색 초는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진 대림 제3주일에 밝히게 됩니다. 이걸 처음 만든 비엘은 자신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이 화환이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힘과 기쁨을 얻게 하는 도구였다고 직접 밝혔죠.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네요. 결국 생각해보면 한 아이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어른의 따뜻하고 실용적인 대답으로 시작됐던 이 낡은 수레바퀴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네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비에른이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듯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친절과 창의성으로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